하루 생각, 과대 해석의 재미. 여느 때와 같이 웹툰을 보다가 이러한 댓글을 보게 되었다. 그냥 단어 하나 차이인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님? 그러한 댓글이 남겨진 경위는 이러했다. 해당 내용에서는 따지자면 왕이 되는 천마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서 두 명의 공자, 즉 따지자면 왕자가 되는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 공자는 천마가 되기 위한 과반수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특히 천마를 지지하는 8개의 집단, 이하 8마존이라고 하는 각 집단의 수장으로부터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며 이 중 한 집단의 수장인 극악소마라는 인물 앞에서 두 공자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요청 및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극악소마는 첫째 공자에게는 제가 대공자를 도와 후계자로 만들어주면 내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그리고 둘째 공자에게는 이 공자를 도와 천마로 만들어주면 내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이라고 묻는다. 여기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이가 첫째 공자에게는 후계자라고 언급하였는데 둘째 공자에게는 천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가 둘째 공자, 즉 본 극의 주인공인 둘째 공자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댓글이 그러했다. 이거 과대 해석 아닌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게 되자 문득 대학교 시절 들었던 시 수업이 생각났다. 그때 시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적 배경은 화자가 밤거리를 걷는 상황이었으며 그 순간 별을 보며 인생에 대한 읊조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해당 수업에서 그 시의 발표를 맡은 조원들은 그 시에 나타난 시어가 지닌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삶의 허무라든지 생의 덧없음 또는 숭고한 일상과 같은 거대한 생애의 담론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그냥 술 먹고 하늘 보면서 아, 인생 힘드네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 나도 발표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었다. 그냥 밤거리 지나며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와 같은. 그 뒤의 장면들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교수님으로부터 과도한 피상적 접근과 같은 나름의 지적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당시에는 그리고 그 뒤로 몇 년간은 그 장면에 대해 나는 꽤 굳건한 내 자신에 대한 변호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 시는 그저 푸념에 불과하다 든지 그 시에서 과도한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헛짓거리처럼 반복되는 이 푸념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당연히 나의 시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아집과 고집도 섞여 있는 주장이긴 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에 돌이켜 그 당시에 내 자신이 분명히 간과한 부분은 그 시도 하나의 산출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푸념을 소재로 한 매일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무의미한 호흡의 일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찌되었든 그 하나의 발화로 마무리되지 않은 타인에게로의 전시로 완성된 무언가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 모습과 대사,
그 하나하나는 순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수준을 넘어 결코 쓰잘데기 없음으로 격하해낼 수 없는 일종의 의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읽는 이는 작가가 단순한 푸념을 왜 이 시로 변형하였는가의 의도를 파헤치고 시어 하나하나에 담긴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놀이이자 그것이 시 그리고 나아가 문학이라 일컬을 수 있는 무한한 텍스트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님은 좀 재미없는 결론이기도 하다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다. 그 대사가 지닌 의미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고서 정말 텍스트의 의미적 진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녕 작가가 의중에 결코 두지 않았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단순히 호칭 반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대 해석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조금만 더 의중을 갖고서 이 대사가 갖는 의미에 그 산출물이 진지한 배경 아래 탄생한 무언가일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다가간다면 그때 비로소 한 단어는 단순한 표상을 넘어 무한한 해석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물론 간혹은 너무도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조각조각들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야기와 작가의 의중, 내용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읽음, 나아가 해석의 즐거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여전히 자신의 결론을 완강히 붙들고 있는 그때의 나에게 얼마간의 후퇴를 종용해야 할 것이다. 그 작품 또한 단순한 푸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참으로 삶의 의미에 치닫기 위한 발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나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명쾌의 해답은 오직 50대 50의 균형 속에 미로로 펼쳐져 있다. 그래도 반은 맞은 게 어디겠냐 하며 자그마한 위안을 남겨두도록 하자.